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최근 마트에 5,000원 치킨 시대가 열렸어요. 5,000원에 팔아도 남는다 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물가가 올라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격을 3만원은 받아야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치킨을 2만원에 팔아도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치킨 값이 저렴한 게 무조건 좋은 걸까요? 이에 대한 논쟁의 답을 찾기 위해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초기 자본주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참고한 책은요, 인문학 베스트셀러 다 아시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어린이 책 채사장의 지대 널랴 4권 주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애덤 스미스부터 초기 자본주의란 무엇인지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그림과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기초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경제라는 게 어렵게 보면 어려운데 의외로 핵심은 단순하고 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킨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서 치킨이 10만원이라고 하면요, 아무도 안 사 먹을 겁니다. 반대로 치킨이 1,000원이라고 하면은 팔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서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시세라고 합니다. 치킨 장사가 마진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은 치킨 가게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치킨집이 늘어나게 되면은 사는 사람은 그대로인데 파는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그러면서 가격 경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커피를 예로 들어볼까요? 책 속의 주인공들은 카페를 운영하는 주인으로 등장하는데요. 카페가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리의 카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가게당 손님이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죠. 손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커피 가격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게들도 같이 가격을 내려요. 가격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서로 가격을 내리다 보면은 커피를 팔아도 이익이 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가 더 가격을 내리게 되면은 이제 손해를 보면서 커피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를 견디다 못한 가게들이 하나씩 하나씩 문을 닫겠죠. 가격 경쟁이 서서히 마무리가 되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나 경쟁이 벌어집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치킨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처음엔 좋겠죠. 하지만 가격 경쟁이 심해지다 보면은 망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이제 파는 사람이랑 사는 사람이 모두 만족해하는 적당한 치킨 가격이 형성될 겁니다. 이걸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해요.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가격을 조절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보이지 않는 손을 만든 애덤 스미스는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책에는 애덤 스미스처럼 경제의 핵심 지식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야기의 숨겨진 의미와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단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를 말해요. 애덤 스미스가 이 자본주의의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입니다. 그가 쓴 국부론에서 역사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푸주간 주인이나 제빵사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이기심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애덤 스미스는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봤습니다. 이 덕분에 공동체의 부가 커진다 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로 시장이 알아서 잘 굴러갈 거니 국가는 스포츠 경기의 심판처럼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만 마련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죠. 그의 경제의 이론과 우수한 기술력 덕분에 영국은 19세기 세계 최고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애덤 스미스의 말대로 초기 자본주의는 매우 이상적인 경제 체제처럼 보였습니다. 대공황이 나타나기 전까지요. 초기 자본주의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능력 있고 노력하는 사업가와 이미 부를 소유하고 있는 자본가들이었어요. 자본가는 가지고 있는 자본을 활용해서 더 큰 규모로 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라고도 말을 하죠. 그럼 경쟁 기업들은 가격을 이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어요. 책에서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카페 주인의 딸이 등장해요. 건물주 딸이 운영하는 A라는 카페는 커피를 2,000원에 팔아도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이익이 납니다. 반면에 월세를 내면서 장사하는 B라는 카페는 임대료 때문에 3,000원에 판다라고 하더라도 적자를 보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B는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죠. 가격 경쟁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절약을 동반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지 않거나 내린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겠죠. 가까운 사례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인해서 실질 임금이 오르지 않은 일본이 있어요. 임금이 늘지 않으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경기는 더 침체가 되는 거죠. 이렇듯이 치킨 가격이 비싼 것도 문제겠지만 무한정 낮아지는 것도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19세기 유럽의 국부론이 출간된 후 여러 나라들은 산업혁명을 받아들이고 공업화가 빠르게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도시로 몰렸고요. 노동의 가치가 하락하게 됩니다. 노동자들은 16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받게 된 거죠. 반면에 자본가와 사업가들은 부가 커지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20세기가 돼서 미국은 유럽에 군수물자를 팔았어요.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났죠. 공급가인 문제가 벌어집니다. 호황이 오래가지 못하고 1929년 10월 24일 검은 금요일의 시작으로 대공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929년부터 1933년 미국에서 파산한 기업만 4만 개가 넘었고요. 1만 개가 넘는 은행이 사라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고 또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이 다시 문을 닫고 노동자들이 다시 또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벌어졌죠. 이로 인해서 초기 자본주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을 주장했던 케인스의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오게 되는 거죠. 초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세금도 낮았고 복지도 적었습니다. 능률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죠. 경제가 성장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빈부격차라던가 사회 불안이 커진다는 단점도 존재했었어요. 개인의 이기심에 의존하는 초기 자본주의는 세계 대공황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시장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후에는 후기 자본주의도 한계를 느껴서 신자유주의가 또 등장했죠. 자본주의의 반대 개념인 생산수단을 국유화하는 공산주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주의도 시대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치킨 가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저 또한 치킨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치킨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치킨을 파는 사람들의 이유는 계속 감소하고 원가 절감에 압박을 받겠죠. 재료비를 줄이고 인건비를 줄이면서 이윤을 지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물주 같은 자본가가 운영하는 치킨집은 임대료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 저렴하게 치킨을 팔 수 있고 다른 치킨집이 망할 때까지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가게들이 망하고 실업자가 늘어나게 되겠죠. 전국 치킨집 수가 87,000개가 넘어요. 가게당 3명의 종사자가 일한다라고 하면은 26만 개의 일자리가 있는 셈입니다. 적당한 치킨 가격 경쟁은 우리를 기쁘게 해주겠지만 과한 경쟁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이해하면 단순히 한쪽이 이기기만 응원할 수는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국가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까지 최 사장의 지대 널랴 시리즈 4권 보이지 않는 손의 내용을 토대로 치킨값 논쟁을 알아봤습니다. 최 사장의 지대 널랴 시리즈는 4권까지 출시됐는데요. 1권부터 3권은 역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4권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제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유롭길 바랄 거예요. 자본의 시대, 돈 이야기가 현실 교육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돈을 어떻게 벌고 제대로 쓰는지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자본, 경제의 큰 흐름을 그릴 수 있는 아이가 경제적 삶에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의 경제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더보기의 링크를 눌러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